네, 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볼 자전거는 바로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 2019년 버전입니다. 네, 기존의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는 나름 성공을 거둔 자전거였습니다. 네, 뚜르드 프랑스에서 스테이지 우승도 하면서 꽤 가벼운 프레임과 경량 포크 그리고 공격적인 레이스 성향 자전거로 꽤 괜찮은 성공을 이뤘어요. 기존의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가 굉장히 가볍고 공격적인 자전거였다면 이번에 새로운 신형 2019년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2018년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2019년형을 리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적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일단 외형적으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기존의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는 완전한 올라운드형이라고 했다면 이번에 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에어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점은 무게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 기존의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량 바이크로서 좀 잘 알려져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2019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량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정도로 조금 무게가 어떻게 보면 좀 무겁다라고 할 정도로 무게가 꽤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 이유는 프레임이나 이런 포크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존의 경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컴포넌트가 무게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저는 이 자전거를 타고 시승이지만 꽤 많은 거리를 탔습니다. 뭐 꽤 많은 거리라고 해봤자 그냥 185km 정도. 예. 네, 간단한 시승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탄 것 같긴 한데 185km나 타면서 이 자전거를 느낀 바를 먼저 가장 큰 거를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자전거가 너무 편해요. 예, 진짜 너무 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타왔던 자전거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타왔던 자전거 중에서 제일 편한 게 이놈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편한지 저도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자전거는 S 사이즈고요. 제가 타고 있는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 빨간색은 2018년형은 X 스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가 타는 자전거보다 더 커요. 근데 얘가 훨씬 편해요. 첫 번째로 편한 이유는 지오메트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올라운드 모델로서 C튜브 각도라든지 스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하게 바뀐 것 때문에 첫 번째로 편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덕분에 핸들바에서 이 위쪽을 잡았을 때 거리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포커스에서 순정으로 나오는 바테입인데요. 얘가 좀 폭신폭신해서 또 편한 느낌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티넨탈 4천선 클린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어도 굉장히 편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처음 딱 탔을 때 느낌이 와, 편하다.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 이자로코 맥스가 약간 좀 딱딱한 그런 스포츠카 느낌이라면 얘는 처음에 탔을 때는 세단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자전거가 잘 나가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을 처음에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편하지? 왜 이렇게 편하지? 근데 안 나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노면에서 오는 진동도 잘 걸러주고 이런 것들이 이 자전거의 구성 전체가 기존 전작보다 굉장히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게 좀 특이했어요. 저는 오히려 S 사이즈라서 장거리를 타는데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자전거보다 장거리를 탔을 때 더 편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편한 자전거라는 거, 편하고 빠른 자전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을 보면 데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슬램 레드 이탭을 장착한 흰색인데요. 흰색과 빨간색 그리고 군청색이 조합되어 있는 건데 일단 지오메트리 자체가 기존의 전작과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데칼 디자인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 있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디자인은 일단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데칼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조적인 형태를 보자면은 좀 요즘 형태의 또 추세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스테이가 내려와서 뒷삼각형이 작아졌고요. 이거는 그냥 완전 그냥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 모든 새로 나오는 신형 자전거들이 그냥 이 형태를 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캐논더의 슈퍼6 에보 또 이렇게 발매가 됐고요. 그리고 윌리어 같은 경우에도 새로 나온 자전거가 시스테이가 작아지고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인 모든 자전거 회사의 그냥 공통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꽤 수평의 S 사이즈임에도 꽤 수평의 탑튜브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에어로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기존의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 같은 경우에는 경량과 강성에 좀 초점을 뒀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있어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뭐 심하진 않지만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냥 캄테일 형상도 있고 기존의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에서 가장 단점으로 부각됐던 부분이 바로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였는데요. 지금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완전히 다 없애놨죠. 그 덕분에 거의 뭐 케이블이
살짝 나오는 거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케이블이 잘 가려져 있기 때문에 케이블에서 생기는 공기 저항은 거의 다 제거가 됐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 튜브와 포크가 만나는 부분에도 유격을 최소화해서 공기 저항을 좀 줄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스템이 약간 조금 일체형으로 케이블을 가리기 위해서 잘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일반적인 속도계 마운트는 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용 마운트를 써야 된다는 게 있는데 뭐 물론 에어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는 했겠지만 약간의 불편은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운 튜브는 강성 때문인지 전작과 비교해서 좀 굵어졌고요. 그리고 이 지금 자전거에는 슬램 레드 이탭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션 박스는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션 박스는 꽤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C포스트가 뒤로 살짝 셋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키 때문에 안장을 거의 최대한 앞으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선상으로 올려보면 중앙에서 살짝 뒤에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포커스가 기존 전작에도 그랬지만 지오메트리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작은 동그란 거를 그냥 다른 C포스트를 갈아 끼면 됐지만 이거는 아예 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더 앞으로 당기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그거는 사이즈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전작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역시나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제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탑재함에 있어서 생기는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무게 증가겠죠. 이 지금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완차 무게로 했을 때 한 7.5kg 정도 무게가 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뭐 가볍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힘든 무게예요. 물론 뭐 피나렐로 도그마도 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무게가 나가고 다른 회사들의 디스크 모델도 그 정도 무게가 나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작하고 제가 이게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무게 차이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이게 딱 들어봐도 그냥 와 확실히 묵직하다 무겁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 차이는 꽤 나요. 하지만 디스크 브레이크가 바뀌면서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동부에 있는 꽤 뭐 널미제도 가보고 남한상선도 가보고 뭐 비설고개도 가보고 여러 개의 고개에 다운힐을 해봤지만 진짜 이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오는 이 다운힐에서의 브레이킹 만족감은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비교 불가합니다. 그냥 저도 처음에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약간 루머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초반 담력만 조금 세고 실제로 브레이크를 세게 꽉 잡았을 때는 뭐 림 브레이크나 디스크 브레이크나 사실 뭐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뭐 그런갑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라이딩을 하면서 느낀 디스크 브레이크의 이 브레이킹 성능은 림 브레이크와는 그냥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덕분에 다운힐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좀 생길 정도로 진짜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무게가 무거워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자전거의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물론 거기서 조금 할인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자전거의 가격은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DT 스위스의 ARC 1450에 꽤 상급, 뭐 꽤 상급이 아니라 상당한 상급의 휠도 달려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에어로 성능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기존의 전작에서 타던 느낌과 굉장히 그런 부분은 흡사하게 느껴지는데 약간 그래도 자전거가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타이어가 조금 두꺼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짝의 묵직함은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특이한 게 저는 이게 포커스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DT 스위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QR이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에요. 이게 스루 엑셀 방식이긴 한데 RAT라고 래피드 엑셀 뭐 어쩌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얘를 풀고 90도만 돌리면 빠집니다. 이제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넣고 90도 돌리고 잠그면 끝이에요. 얘를 막 돌리면서 이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막 이거를 뭐 렌치를 넣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게 돌리고 90도 그냥 빠져요. 그냥. 예,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거를 이거 설계한 이거 뭐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 설계한 사람은 진짜 머리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신기하다. 물론 뭐 바퀴를 자주 빼지 않으시는 분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저처럼 뭐 거의 뭐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앞바퀴 빼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는 좀 장점이지 않나. 왜냐면 막 이거 할 때마다 막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게 그냥 귀찮았는데 이 방식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포커스 건지 아니면 DT 스위스 건지는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들어갈 거는, 물론 뭐 이 자전거에는 여러 가지 구동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전거에 있는 슬램 구동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자전거에 지금 완차에 구성되어 있는 슬램 이탭이, 레드 이탭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전동 구동계를 이걸로 처음 써봤어요. 확실히 전동 구동계를 써보니까 이 기계식과 좀 다르게 좀 좋은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좋냐면, 첫 번째는 변속이 부드러워요. 물론 제가 쓰는 듀라이스 9100도 부드러운데 얘는 훨씬 더 부드러워요. 물론 레드 이탭 같은 경우에 변속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은 있어요. 저도 타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살짝 반박자, 그러니까 기계식은 바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다다다다다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막 재빠르게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탭을 쓰면서 제가 원래 시마노만 계속 써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급격하게 기어를 바꿔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죠. 앞 트레일러와 뒷 트레일러를 시마노는 동시에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막을 가다가 오르막을 올라갈 때 앞 트레일러는 작은 걸로 뒷 트레일러는 큰 걸로 다다다닥 이렇게 순식간에 딱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애매해요. 아시겠지만 슬램 이탭 같은 경우에는 앞 변속기를 변속하는 게 양손으로 하고, 그러니까 뒷변속기는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데,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동시에 누르고 다다다다 하면 되겠지만, 저는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변속을 해야 될 때는 조금 이제 약간 좀 버벅거리더라, 제가 버벅거리더라 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마노에서도 다음 전동 구동계는 무선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앞이 만약에 나가면 뒤에 거를 잠깐 옮겨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마일리지 부분. 슬램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슬램 레드 이탭은 약 10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시마노 DI2 같은 경우는 30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3배 차이인데, 그 정도 차이라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용량, 사용 시간만 좀 더 확보가 된다면 슬램 레드 이탭, 그러니까 이런 완전 그 무선 구동계가 전동 구동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자전거는 굉장히 편하고 예쁘고 구동계도 좋고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헌데 이 자전거가 넘어야 될 경쟁 상대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지금 이 구성을 한 포커스 이자로코 맥스의 가격은 소비자가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물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 가격대에는 굉장히 많은 자전거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뭐 트랙이든 스페셜라이즈든 뭐 캐논 데일이든 뭐 빵빵한 경쟁 상대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전거는 좋습니다. 예쁘고 구성도 좋아요. 슬램 이탭도 달려있고 뭐 다 좋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도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들고, 실제로 사람들이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져보고 구매를 한다라는 것을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남들 다 타는 타막이나 벤지 이렇게 너무 흔한 자전거보다는 좀 흔치 않은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근데 구성품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은 자전거를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볼 만한 자전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뒤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꽤 좋기 때문에 비싸지만, 요거보다 조금 낮은 모델도 찾아보시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도 좀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길게 타보고 싶은 자전거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예뻐서요. 저는 약간 이런 디자인을 좀 좋아하나 봐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고,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자전거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다가 모기한테 5방을 물려서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